저희는 RSI가 70선이 넘는 과매수 구간과 RSI가 30선을 이탈하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을 때만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식을 채택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해외 선물 트레이딩 올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보조지표들 중에서 어떤 지표가 가장 본인과 잘 맞으신가요? 아마 볼린저 밴드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단점을 보완하여 RSI와 결합을 해서 사용한다면 더더욱 좋은 승률이 나온다고 해서 사용해봤더니 좋아서 설명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미 수많은 억대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며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효과가 높은 매매 전략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 메타트레이더 5에서 기존의 볼린저 밴드와 RS 값이 아닌 제가 설정하는 것처럼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볼린저 밴드부터 바꿔보자면 기간을 30, 데비에이션을 2로 하나 설정해주세요. 잠깐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이동평균선을 나타내주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의 캔들 차트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주고 있는 특징이 있죠. 이 매매 방식은 기간을 30으로 잡았기 때문에 30개의 캔들 차트의 가격을 이동평균한 30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이 중심선을 기준점으로 잡고 표준 편차 범위 안에서 95%의 높은 확률로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단선에 닿으면 매도, 하단선에 닿으면 매수 같은 방법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찾는 데 유용하며 가격 범위 수준을 찾아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이 지표와 같이 사용할 RSI 지표를 추가해 주세요. RSI는 기간을 13으로 설정해 주시고 기준선은 나머진 지우시고 30과 70만 남겨주신 채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RSI 지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RSI는 상대 강도 지수이기에 시장의 가격이 과매수에 있는지 과매도 상태에 있는 건지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RSI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정 기간 동안의 매수 또는 매도의 강도를 파악하게 해주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예측하는 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RSI 값이 70보다 높으면 과매수 상태이며 30보다 낮으면 과매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RSI와 볼린저 밴드를 합쳐서 이용하여 실전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하는 방식에는 많은 매매 방법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승률이 가장 높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 매매 방식은 차트의 평균획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입니다. 평균획이라는 개념은 시장에서 상승이나 하락의 흐름이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 차트의 흐름상 평균적인 수준으로 회귀하려는 특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격이 평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차트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매매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가격 변동이 있을 때 가격 변동 이후에는 결국 평균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한 볼린저 밴드의 매매법대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돌파하면 매도, 하단선을 돌파하면 매수 같은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실전 매매에서 사용을 하게 되신다면 실제 수익률이나 성공률은 많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RSI의 지표를 추가해서 더 높은 성공률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캔들이 하단선을 도달한 걸 볼 수 있으신데요. 하지만 더욱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는 잘못된 매매 신호를 줬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단선이 닿았으니 매수겠네 하고 매수에 진입하셨다가 많은 손실을 보실 수도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RSI를 추가하신 다음 RSI를 보시면 이 자리에서 아직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지 않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저희는 RSI가 70선이 넘는 과매수 구간과 RSI가 30선을 이탈하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을 때만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식을 채택해 볼게요. 즉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하고 RSI가 30 아래로 갔을 경우에만 매수 포지션에 진입, 반대로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고 70을 넘는 과매수인 상태에만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야 하죠. 예를 들어 나스닥에서 이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 보시면 가격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하신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RSI 지표를 보시면 아직 30 이하의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관망하시다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고 30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이런 자리들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가격이 평균으로 돌아가기 위해 상승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러실 때 안전하게 익절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심선에서 익절을 추천드리며, 조금 더 지켜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선 부근에서 익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매매 방식은 승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쉽기도 한데요. 하지만 실전 매매에서 좀 더 수익 낼 수 있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단점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움직임이 아주 큰 추세 시장에서 발생하는데요.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 아래로 떨어져 있으며 RSI가 30 미만인 과매도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거 매수 진입 시점으로 딱인데 하고 매수를 진입하기 십상이지만 실제로는 캔들이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다고 가정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었겠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두 번째 방식은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자주 눈여겨보실 겁니다. 그 다음 재차 하락할 때는 이전 저점 아래로 더 밑에서 저점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RSI 지표를 보시면 이전 저점에서 최하점을 찍었다가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다이버전스는 매매 시장에서 아주 진입하기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가격은 새로운 저점을 갱신하며 떨어지고 있지만 RSI는 저점을 높여가며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특히 RSI가 30 미만이었는데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했다면 더더욱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자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 시점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시면 되십니다. 이러한 다이버전스를 이용하여 매매하신다면 높은 성공률로 수익 보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제일 좋은 투자는 성공률이 높은 투자가 아니라 수익률이 높은 투자입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증권사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 혹은 댓글에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트레이딩 올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